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정유라 씨 어제 덴마크에 체포된 다음에 난 학교 가기 싫었는데 제적될 줄 알았는데 왜 내가 계속 다니지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천진난만한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만 교육부의 감사 결과는 좀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정유라 씨는 기자들에게 어떻게 학점이 나왔는지 나도 잘 경위를 모르겠다. 제적될 줄 알았는데 그냥 멀쩡하게 학점이 나와서 잘 다니게 됐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학점이 부당하게 처리됐다.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네. 교육부가 지난해 이화여대를 감사한 결과만 봐도 네. 이 과정에 정유라 씨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덴마크에서 했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난 F학점 받을 줄 알았다. 제적될 줄 알았다. 아니더라. 잘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듣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당연히 F학점을 받고 그대로 제적이 될 줄 알았는데 2016년도에 제가 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리철빈 교수님이랑 시경 총장님이 학교에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먼저 왔고 어머니는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아예 몰랐는데 학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고 자, 그러나 감사 결과 달랐습니다. 그 과정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유라 씨가 말한 대목을 조금 더듬어 보면요. 최경희 총장을 만난 다음에 그리고 엄마가 남아 있었고 나는 나가서 모른다. 네. 그런데 학점이 나왔다. 그래서 과정을 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 4월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당시 총장을 만나죠. 네. 만날 그날 그 한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김경숙 당시 체육학과장 그리고 이 김경숙 당시 학장의 소개로 네. 이원중 교수, 이경옥 교수 이 두 사람을 차례차례 연쇄적으로 만납니다. 네. 각자 연구실에 가서 네. 너 학점을 이렇게 해야 받을 수 있다. 네. 쉽게 정말 어려우면 이렇게 해라고 아주 친절하게 학점 따는 법을 알려줬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와 딸이 이렇게 5명과 함께 2+3 2 더하기 3수로 만났죠. 그러나 각각 연구실을 그렇죠. 잇따라 방문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이 교수들이 다른 시간 강사와 다른 초빙 교수 이런 분들까지 불러서 자,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학점을 따야 된다. 과제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수 토탈 전체로 보면은 모두 6명의 교수와 함께 최순실 정유라 모녀가 학점 따는 법을 특강을 들은 거죠. 다른 학생들은 저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정유라 씨가 엄마와 함께 교수들과 1대1 면담, 2대1 면담을 통해서 학점 따는 법까지 자세하게 배웠다는데 네. 정유라 씨는 정작 기자들에게 내가 학점을 어떻게 받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설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 청문회 때 의원들이 많이 물었거든요. 아니, 최순실 씨랑 정유라 씨가 왔는데 4명의 교수를 따로 만나지 않았냐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회 청문회 장면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정유라가 이대 입시 지원했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김경수 학장님께 들었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그 정윤혜 씨 딸 이름이 정유연이고 그걸 확인했습니다. 총장한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정유라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최순실의 요청으로 해당 학과 교수 4명과 강사들에게 정유라 출석 및 학점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그 학점 부여라든가 이런 것은 교수 개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자,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만 절대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제 관계가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겠죠. 그렇습니다. 유철균 지금 구속돼 있는 이대 교수의 이야기만 봐도 네. 김경숙 전 학장의 이야기가 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은요. 유철균 교수가 특별검사에 출석해서 실제 구속 중이지만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담당 변호사가 채널A 기자에게 직접 설명합니다. 따로 들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유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당시에 암투병이던 김 전 학장이 내 머리카락이 빠져서 가발 쓰고 얼굴이 부를 정도로 내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나를 봐서 정유라를 좀 잘 봐달라. 이런 취지로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냥 잘 봐달라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어떻다라고 세밀하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세밀한 묘사가 뒤따라가면 저 진술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내용을 전하더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 말에 신뢰도가 있을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쉽게 판단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 말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네. 그 청문회 장면 보시면 김경숙 전 학장이 굉장히 부인하지 않습니까? 최순실 네. 정유라 모른다고요. 근데 저렇게 내가 암투병 중인데 네. 내가 이렇게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막 얼굴도 붓고 뭐 암투병이고 머리카락 빠지고 이러는데 누구누구를 잘 부탁합니다라고 네.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누구누구 피부치 아니겠습니까? 네. 난 너무 아파. 그러니까 내 하나뿐인 내 혈육을 당신이 잘 좀 부탁해. 뭐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좀 이해는 해줄 텐데 네. 전혀 아무 일면식도 없는 정유라 씨를 자기의 건강을 들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당신한테 부탁하잖아. 유라를 잘 부탁해. 유라랑 무슨 사이일까요? 정유라 씨랑.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합리적인 어떤 의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김경수 사이가 학장이 중요한데 네. 유철균 교수가 지금 김경숙 학장이 3번이나 당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부탁을. 그렇죠. 그래서 최순실 씨 그 모녀를 좀 만나달라고 해서 네.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김경숙 학장이 왜 그렇게 괴롭혔겠어요? 심지어 나는 암투병인데 네. 뭐 그냥 그 불쌍하게 보이면서까지 네. 부탁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씨가 네. 김경숙 학장을 또 괴롭혔다고 봐요. 유철균 교수 좀 만나게 해달라. 네, 그래야 괴롭혔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딸.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네. 아무리 괴롭힌다고 해도요 안 됩니다 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그렇죠. 잘라버리지 못한 근데 이유가 김경숙 학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순실 씨를 잘 아는 사이고 네. 지금 김경숙 학장의 남편 네, 모 대학의 교수시죠. 네, 그분이 승마협회 그 최순실 씨하고 가장 가까웠던 네, 전 전무 네. 박모 씨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김경숙 학장이 최순실 씨를 몰랐다면 네, 입학할 때 우리 정유라 학생이 입시 지원했다라는 그래서 이 학생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네. 시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남궁근 처장이나 또 다른 입학 관계자들 이야기 따라보면 네. 김경숙 학장은 정유라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오래된 관계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이 김경숙 교수의 남편 김천재 교수, 지금 바로 오늘 새벽에 만난 김천재 교수의 영상과 음성을 저희가 소개할 텐데요. 남편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일도 했고, 특히 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라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의 기관장으로 이제 그 지원도 했었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또 후보에서 처리했습니다만. 자, 그러나 이런 유철균 교수가 특검에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관련해서 김천재 교수는 다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오늘 새벽에 직접 만난 김천재 교수, 이 김경숙 전 학장의 남편입니다. 소개합니다. 자, 변호인이 들어가서 후보가 유 교수님한테 이러이러한 분이 갑니다. 이것만 따겠대. 그랬더니 거기다가 유 교수한테 소개할 때도 체육특비생이 부모하고 누구하고 왔다라고 그랬지 최순실인지 뭔지는 안 했대. 잘 봐주려는 게 아니라 체육특비자에 대해서 잘 관리하려는 걸 얘기한 거지. 체육특비자를 잘 관리하십시오. 그냥 훈련이 있지. 학교도 안 나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특검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어떤 한 학생의 입시 부정 그리고 학사 관리 미비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목을 메고 있는 게 아니라 정권의 실세, 네. 비선 실세로 알려져 있는 최순실 씨가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기 딸의 대학 입학과 학사 관리에 영향을 주도록 힘을 썼느냐, 어떤 경로가 정부 권력이 어떻게 대학에 작용을 했는가, 이걸 캐내기 위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는 것만 봐도 네. 누군가는 철저히 숨기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죄송합니다. 김경숙 총장은 이미 네. 최순실 씨가 마음만 먹으면은 네. 누구든지 정부 요직으로 앉힐 수도 있고 네. 또 엄청나게 돈 많은 프로젝트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무소불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학사 행정을 밀어붙이는 거고, 그리고 보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한 10여 명 교수에게 학점이나 여러 가지 걸 부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동료 교수들한테 부탁을 할 때 네. 워낙 강하고 집요하게 요청을 하는 바람에 네. 지금까지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 그리고 유철균 교수 지금도 불쾌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의외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만간 나머지 교수들도 김경숙
전 교수에게 상당히 불리한 진술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류철균 교수는 사실은 이제 결정적인 답안지라는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속에 이르게 됐던 거죠. 그러나 김경수 학장은 뭐 근거가 남을 게 없고 다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툼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분명한 것은 김경수 학장을 겨냥한 불리한 진술들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